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론의 모습을 볼 때 참담하다, 비참하다, 이 국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국민들을 대표하고 한국에서 있는 최고의 회의거나 토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들어올 적에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 똑똑하다고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꼭 시장의 삶에 지친 그 지게꾼, 물론 요즘은 별로 지게꾼이 없습니다만은 그 삶에 지친 그 악다구리가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이는지 아주 막 그 국민으로서 그걸 쳐다볼 때마다 처참함을 느낍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보이는 토론의 모습을 초등학생들이나 혹은 앞으로 커나갈 미래 세대들이 볼까 참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리 권력 투쟁의 장소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청문 대상의 사람을 부를 적에는 더구나 국회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갑이니까 토론자로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국회라는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였다고 그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해대는 것을 보면은 또 똥개 같아요. 집 앞에서 싸우는 똥개 같다고. 그 집 앞으로 불러서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잘난 그 자부심으로 그것한 그 배려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싸우는 겁 많은 똥개 같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짓이에요? 예를 들면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하면서 질문이라고 해놓고 청문 대상이나 상대 진영에 그 어떤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은 4시간이니까 4시간 빼들지 말고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합니까? 더구나 자기 시간을 아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청문 대상이 됐던 후보자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참고인들은 배당된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답변도 듣지도 않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자기 혼자서 자기들끼리 경연대회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하지. 왜 국민들을 위한 국정을 해야 될 사람을 불러놓고 그런 일을 하는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질문한 시간이라든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2분이니 5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질문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답변하는 사람은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완전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해명을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 아니요라면 예, 아니요라고만 답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답이 예, 아니요라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3살 먹은 애도 왜 밥을 안 먹었나? 혹은 너 밥 먹었니? 이러면은 예, 아니요 이렇게만 답합니까?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반찬이 맛이 없어, 엄마가 없어서 안 먹어서, 다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간단한 해명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 아니요라만 답하라 하고, 간혹 예라는 뜻을 가진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벌컥 내면서 예, 아니요라면 답해라고 버럭버럭 과음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뒤에서 웃는데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면은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고, 카메라에 안 잡히면 괜찮은 거예요. 코미디, 국회의원 그 청문회,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를 보면은 완전 코미디예요. 그 무슨 질문을 하다가 우스운 일이 있어서 웃었는데 기자들이라는가 이런데 카메라에 안 잡히면은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방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좀 상상력이 조금 풍부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한다든가 뭐 특히 최민희 그 과학방송통신 뭐 위원회 위원장이 그 엄숙한 얼굴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코미디 같아요. 정청래 아주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봉숭아 학당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엄숙한데 얼굴이 코미디 같아. 나는 거기서 5분도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 상상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어떻게 짜내는가를 상상을 해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수준이 저런 사람을 뽑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세계 10위 경제국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10위 국가, 이제는 스포츠에도 세계 10위 안에 들고 경제, 문화 수준으로도 이래 꽤 높은 국민적인 성취를 이루었는데 아직 저런 똥개 같은 놈들이 국회에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집 앞에서 터세를 부리듯이 왈왈거리는 걸 볼 때마다 정말로 국민적인 울분이 속에서 막 벌건 그 용암 덩어리가 부글부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척건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인지 국회의원의 자질이 너무 수준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하나를 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라는 여성분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와 조금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가 답변을 하는데 그 의원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러자 이 김문수 후보의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아까 말했듯이 집 앞에 똥개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점수 50점 더 묻고 가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노동부 장관실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이크가 꺼진 데서 말입니다. 생활에 찌들린 재래시장에 그 삶에 지친 아주머니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악다구리 하는 그런 목소리로 막 들이대면서 아주 강변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국회의원이라는 품위 자체를 스스로 발로 차 던지구나. 국민들은 자기 얼굴인 저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또 하나, 양문석 의원. 내용 하나 없이 목소리만 높이면서 같은 민주당 의원들도 학을 때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요즘 젊은 사람이라면은 나이가 몇 살이가 이렇게 달라들 그런 막말을 토론장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어요. 요즘 시장에 아주 바닥인 밑바닥인 재래시장에서 싸워도 니 몇 살이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 번 북두시민혁명군이 충격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이혜민이라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인가, 이 사람은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하자 눈에 완전 파치 엄마의 상심지를 켜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오, 예 아니요만 답하시오, 예 아니요만 답하시오. 국회의원들이 국회 수준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설사 자기가 분에 바치고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생중계 방송에서 그것을 카메라로 내비치지 않느냐, 내비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은, 건의위원장을 했다는 국회의원 3선 정도를 한 전현이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당대표 전과자에게 충성을 보이고 대여투쟁의 선봉장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부인을 보고 살인자라고 하고, 그 살인자라는 말을 여러분, 이웃끼리 싸우다가 당신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 전부 다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런 거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국민들은 국회에서 살인자라고 외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6등이었던 최고위원회 등수를 실질상으로의 1위, 왜냐하면 김민석 1위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1위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국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우다가 너 엄마 살인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정의 싸움에서도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것은 이재명 효과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자기 형수에게 너가 엄마 어떤 오줌 누는 거기다가 칼로 찔러서 째뿐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입니다. 아무 사과도 없이. 어떻게 세계 경제 12국가와 문화국가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반 국민들 시정의 싸움에도 서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대고 있으며 그런 말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대표로 뽑아주느냐 이겁니다. 참 놀라운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나의 제안을 하기를 성숙한 회의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국회 개원 전에 회의와 토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그 학점 시험을 쳐가지고 학점을 이수해야만이 국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의회라는 그게 대의제로서 직접 민주 정치보다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접민주주의라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숙녀, 쉽게 말하면 술을 말하자면 맛있게 익히는 거,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밥으로 말하면 뜸을 들이는 거고, 이 숙성을 시키는 어떠한 토론에 있어 결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 숙성 기간을 가진다는 심사숙고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살인자요, 예, 아니요라면 답하시오. 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 빼들지 마세요. 뭐 이런 서로 기싸움만 하는 그런 국회를 왜 둬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교육을 시키자. 당신네들 잘난 거 다 알겠다. 국민들이 뽑아주고 그 3천만 중에서 뽑힌 300명 아니냐. 그러면 훌륭하다. 잘난 거는 알겠으니까 이런 교육을 좀 받고 그 집 앞에 똥개처럼 왈왈 짖지 마라. 그 50점 더 묻고 가는 거 안다. 딴 데 가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문재인 일로 이야기하면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 중국 가까운 중국에 가가지고 큰 나라 작은 나라라고 아부를 했지만은 밥 두 끼 얻어먹고 그 공식 백수들처럼 공식 일정이 있을까 연락이 올까 혼자서 4박 5일 동안 혼자 밥 먹으러 다니면서 인민들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혼자 밥 먹으러 댕겼다 하는 그런 잔소리나 하고 그 무슨 미국에 가가지고 A4 용지 꺼내가지고 줄줄 읽기나 읽고 말입니다. 그거 뽐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영수회담 와가지고 A4 용지 꺼내가지고 서너 장 읽고 가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국회라는 건전한 숙려민주주의 그러기 위해서 회의와 토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끊임없는 삶에 지친 시장에 그 할 말 많은 억울한 채소 파는 아주머니도 안 하는 그런 악다구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모자란 강의를 들어주시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도 모자라는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